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저 역시 아이를 낳아보니 정말 자식은 사랑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자식들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똑같은 자식이지만 차별하면서 키우신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시댁은 장남이었던 남편과 아래 동생 시누이 차별이 심했던 집안이었어요. 차별 때문에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연까지 끊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답니다. 시모는 누구보다 장남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남편과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누구 하나 잘났다 말하기 어려운 서로 비슷비슷한 스펙과 외모,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눈에는 남편보다 제가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죄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던 시모셨는데 저랑 연애를 할 때는 반대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말해 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내가 우리 상철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냐? 하도 여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걔네들 떼어내느라고 내가 엄청 고생했지. 우리 애가 워낙 잘났어야지.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았어. 상철이도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재고 따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다고 하면 만나고 그랬거든. 상철이가 만난 애들 중에서 얼굴도 연예인처럼 예쁜 애들도 있었고 집안도 빵빵하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잘 사는 집안도 있었는데 내가 걔네들은 다 반대를 했어. 왜요? 안 그래도 남편이 말은 하더라고요. 전에는 자기 만나는 여자들마다 죄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님께서 엄청 반대했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 저 인사 올 때도 어머님께서 독하게 말하실 수도 있다고 저한테 신신당부했는데 어머님 저 보시고서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저도 놀랬지만 남편이 그때 엄청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그게 왜인지 알아? 얼굴 잘 나가거나 집안 잘난 애들은 다 지들이 잘난 줄 아니까 우리 애 휘어잡고 살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살면서 기눌려 살아? 약간 좀 모자란 애를 만나야 우리 애가 기 펴고 살 거 아니야. 전에 소개해준다고 데리고 왔던 애들은 다들 콧대가 높아서 우리 애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줬겠어? 내가 딱 너 보니까 우리 애 뒷바라지 잘하겠다 싶어서 허락한 거야. 잘난 애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니까. 네? 어머님, 그럼 제가 남편보다 못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건 좀 충격인데요. 그래도 어디 가서 저 남편보다 모자라다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머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네요. 그게 뭐가 충격이냐? 원래 아내들은 남편 기 살려주는 게 일인데 네가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인물이며 능력이며 우리 아들 만난 사람이 어디 있니? 너는 우리 상철이 만나서 땡 잡은 거지 뭐. 상철이 데리고 온 애들 중에서 이쁘고 집안도 좋은 애들 많았는데 나는 그런 애들보다는 네가 딱 좋더라. 부족해서 허락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에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딜 가든 절 먼저 챙겼고 그래서 그런가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죠. 시모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 항상 남편에게 뭐든 먼저 권하고 챙기셨어요. 당연히 시댁에서 밥 한 끼라도 먹을라 치면 시모는 남편 앞에는 고기 반찬을 잔뜩 두고 제 앞에는 김치나 장아찌류만 잔뜩 두셨어요. 남편이 계속 반찬을 옮기자 자꾸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힘들지? 체력이 떨어지면 점점 일하는 게 힘들고 버거워질 수 있어. 오늘 시장 가서 사온 고기니까 많이 먹어라.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그리고 멀리 두면 고기 양념도 바닥에 막 떨어지고 그래서 편하게 가져다 먹으라고 네 앞에 둔 거야. 다들 손 닿으니까 자리 옮기지 말고 그냥 먹어. 엄마 진짜 뻔히 눈에 보이는 걸 왜 그러나 몰라? 엄마, 우리도 고기 좋아해. 오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빠만 회사 다녀? 나랑 세연이도 회사 다니는데 무슨 오빠만 고생하는 것처럼 그래? 아니, 오빠 우쭈쭈 하는 건 이제 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웃긴다. 중간에 두고 먹어 그럼. 우리 손도 안 닿겠어. 예, 너는 살 빼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고기 많이 먹으면 살만 더 찌지. 남들은 살 빼려고 억지로 풀떼기만 먹는다는데 너는 그런 거 시도도 안 하고 살 뺀다고 하는 거니? 고기 네 앞에 있으면 혹시라도 먹고 싶은 마음 커질까 봐 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새아가는 팔도 길쭉길쭉하니까 손도 잘 닿겠구먼. 무슨 안 닿는다고? 에휴. 신우는 어릴 적부터 항상 장난만 챙기시는 시모 때문에 차별을 받고 살았다고 했어요. 특히 음식 때문에 차별하는 게 많았는지 다른 것보다 음식에 관련해서 더 기분 나빠하곤 했죠. 어느 날은 남편이 회사 거래처에 선물로 주려고 시모의 지인을 통해서 생선 세트를 구입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가지러 갔더니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신우가 홀라당 다 구워 먹어 치웠다는 걸 알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다행히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시모에게 말을 꺼냈지만 오히려 시모는 신우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상훈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걔가 어릴 때부터 솔직히 차별 많이 받아왔잖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걔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쌓여서 그런 거야. 들어보니까 엄마가 상은이한테 나 주려고 준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다며. 나 먹이려고 산 거라고 들었던 모양이더라고. 엄마도 너무 상은이한테 그러지 말고 잘 챙겨줘. 솔직히 이제 나도 장가갔고 이제 상은이가 엄마 챙기는데. 걔는 시집 가면 끝이지 뭐.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네 정말. 어떻게 오빠 거라고 하니까 홀라당 다 먹을 수가 있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그렇다고 걔 밥을 안 챙겨줬어 뭐랬어? 걔는 그냥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생선은 내가 얼른 다시 포장해서 달라고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가. 엄마, 그래도 그런 거 다 서운하고 쌓이는 거야. 나도 이제 장가갔고 어른이니까 알아서 다 챙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상은이 좀 잘 챙겨줘. 엄마가 항상 나만 챙기니까 상은이가 그런 거라니까. 내가 와이프 보기도 민망해서 그래. 요즘 이렇게 장남 하는 집이 솔직히 어디 있어?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장남이 집안의 대들보인데 어떻게 안 챙기니? 장남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다들 알게 모르게 장남 챙기는 거지. 나중에 집안 큰일 날 사람은 장남인데 그런 거 하나 참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와이프 보기 그럴 게 뭐가 있니? 쟤도 우리 집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적응해야지. 너도 네 와이프만 너무 감싸들고 그러지 마라. 처음 신우는 시댁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적부터 차별받고 살아왔으니 신우가 안쓰럽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고 갔던 날, 다음날 아침 남편 밥을 해주려고 하니 저녁에 미리 재워뒀던 고기가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먼저 나간 신우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걸 아침에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그 많은 걸 다 먹고 갔어요? 그거 거의 5인분은 되는 건데? 아침에 나갈 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가지고 어제 만들어 놓고 잔 거였거든요.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거 양 꽤 될 텐데 밥은 그대로 있고 그냥 고기만 다 먹은 거예요? 네, 고기만 아침에 먹고 갔어요. 언니도 저랑 오빠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고기 있길래 그냥 먹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전화해서 다 먹고 갔냐 어쩌냐 따지니까 당황스럽네요. 아침에 그렇게 달그락달그락거려도 아무도 안 일어나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냥 다 먹었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양도 많고 그거 며칠은 먹을 거라서 그거 다 없어져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 있으면 미리 말만 좀 해줘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니까 전날에 다 만들어두고 그냥 먹고서 나가거든요. 없으면 다시 먹을 거 해서 먹어야 하고 그러면 또 출근하는데 지장 있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언니, 그래도 너무하네요. 제가 뭐 냉장고 거덜낸 것도 아니고 고작 고기 좀 먹은 거 가지고 암튼 알겠어요. 오빠한테나 좀 얘기 잘해줘요. 아침에 뭐라고 하면서 연락 오는 거 안 받고 있는데 고작 고기 먹은 거 가지고 열불 내면서 전화하잖아요. 언니가 좀 얘기해줘요. 평상시에는 많이 먹지도 않는 신우였는데 이상하게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음식이라면 정신없이 먹어치워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시댁에 가면 오빠 몫이라면서 시모가 더 챙기면 어떻게든 가지고 가서 먹어버리고 시모와 다투는 일도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시댁에서는 무조건 남편이 가장 우선이었지만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저를 챙겨주니 절 차별하는 일은 별로 없었죠. 남편이 저를 잘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한 가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임신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손주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셨죠. 저희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시모께서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셨어요. 너희 그래도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 아니면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들어서는 거야? 요즘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집이 많다곤 하지만 이 정도면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고 노력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이제는 너도 나이가 있고 조금 있으면 아이 갖기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안 그래도
저희도 병원 가보려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안 그래도 남편이 다음 주에 휴가 내겠다고 해서 검사 받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큰 이상 없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우리 상철이가 왜 검사를 받아? 상철이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걔가 얼마나 건강한데 검사를 받긴 검사를 받아. 원래 임신 잘 안 되는 건 여자 쪽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 왜? 밭에 씨 뿌렸을 때도 흙이 안 좋으면 자라지를 않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상철이는 건강하니까 너만 검사 받아봐. 나는 그런 거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받아가지고 임신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머님, 저는 일단 검사를 받았고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대요. 그래서 남편 검사를 권하길래 남편 검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게 문제가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검사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아니, 걔가 안 좋을 게 뭐가 있니? 건강하게 잘 키워놨는데 평상시에 아픈 것도 없었고 원래 알게 모르게 여자 아기집이 안 좋으면 아이가 잘 안 들어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고 했잖니. 너 달고리는 꼬박꼬박 하는 거지? 너 생리통도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도 다 자궁이 안 좋아서 있는 거라니까. 상철이 검사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남편 쪽에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미안했는데 알게 모르게 시댁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댁 식구들 단톡방에 모두 오픈을 했어요. 그동안 은근히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던 시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시모는 남편이 올린 검사 결과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상철이가 올린 거 이거 제대로 검사한 거 맞니? 이날 너무 피곤해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건 아니야? 아니 상철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거기 병원 어디라고 했지? 혹시 거기 뭐 이런 걸로 서류 조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이상 있다고 해서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거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 지역 내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정도예요. 병원이 뭐가 아쉽다고 시험관 시술하게 하려고 그런 검사를 조작하겠어요. 어머님, 속상하신 마음 이해는 하지만 상철 씨가 올린 거 다 사실이에요. 일단 조금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상철이가 아픈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결혼하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밥하기 귀찮다고 맨날 냉동식품 이런 것만 해서 먹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니? 결혼하기 전에 나랑 살 때는 전혀 아픈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다시 한번 검사해 보라고 해봐. 다른 곳에서. 절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모와 반대로 신우는 자기 차별해가면서 좋은 거 먹였는데도 몸 상태가 절은하면서
단톡방에 막말을 퍼부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도 시모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 번의 시술 끝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만에 장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부며 시고모들, 다른 사촌들까지 모두 제 몸을 걱정하며 제철 음식들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어요. 시댁 행사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은 제 몸을 먼저 걱정하셨고 절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시댁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시모께선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그래, 몸은 좀 괜찮니? 오늘 보니까 그래도 다들 네 몸 생각하고 걱정 많이 해주더라. 그래도 주변에서 쉬라고 아무리 말해도 네가 나서가지고 몸도 좀 움직이고 그래야지. 며느리가 돼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면 되겠니? 정작 힘든 건 우리 아들인데. 노력은 우리 아들이 했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챙긴다니? 아, 어머님, 제가 입덧하느라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다음에 행사 있을 때는 저도 옆에서 거들게요, 어머님. 남편은 내일 휴가 내서 좀 쉰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편이 오랜만에 식구들 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걔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입덧해서 자기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입덧하는 애 치닥거리도 해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오늘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나더라. 안 그래도 아빠 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힘들 텐데 어떻게 식구들이 죄다 너만 챙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아니? 너라도 나서가지고 좀 움직여주면 좋았을걸. 네가 할 일을 죄다 우리 아들이 했잖니. 에이, 어머님. 시댁 행사인데 당연히 남편이 많이 나서야죠. 저도 며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은 원래 식구잖아요. 아직은 제가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도 아니고 조심해야 할 때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손주를 임신했지만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제 몸 상태를 걱정하시기는커녕 남편이 힘들까봐 그걸 더 걱정하셨어요. 서운했던 건 이것만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께서 반찬을 해주시겠다면서 장을 보고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고기를 2개나 사오셨더라고요. 하나를 보니 며칠 전에 포장을 해서 반값 세일을 하던 거였고 하나는 당일에 나온 고기였어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하나는 세일하는 고기네요? 근데 포장한 지 며칠 지났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반찬 저희가 해서 먹어도 되는데 어머님께서 많이 신경 쓰이셨나 보다. 남편 금방 도착한다고 하니까 저랑 남편이랑 옆에서 거들게요. 뭐부터 할까요? 상철이는 왜 벌써 온다니? 상철이 오기 전에 우리 둘이서 얼른 해치우자. 이거 하나는 너 고기 반찬 해줄 테니까 먹고 하나는 상철이 입맛에 맞게 양념해서 먹으라고 해. 너는 좀 간 약하게 해서 먹어야 할 거 아니니? 상철이는 매콤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양념을 좀 세게 할까 싶어가지고 따로 사왔지. 일단 이 고기부터 쓰자꾸나. 너는 간장 양념 좋아하지? 아니 그것 말고
반값 세일하는 걸로 일단 양념하자. 어머님, 상철 씨랑 저 그냥 똑같이 밥 먹어도 돼요. 한 번에 2가지 요리하시려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마트에 가서 이거 환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상철 씨 오면 이거 환불하고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에서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니까 이거 먼저 양념해서 먹자니까. 너리가 괜히 떨이겠니? 이거 간장 양념하고 그러면 냄새도 싹 사라지고 익히면 다 괜찮아.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팔았겠니? 일단 너 먹을 거부터 하고 나중에 상철이 먹을 거는 내가 만들어서 놔둘 테니 네 것만 먼저 해. 알고 봤더니 시모는 할인 행사에서 싼 고기는 제 반찬으로 만들려고 하셨고 당일 도축해서 신선한 고기는 남편을 먹이려고 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재료들을 모두 2개씩 사오셨는데 제 반찬에 넣는 재료는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하거나 야채들도 신선하지 않은 것들로만 넣으셨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모임에서 다른 식구들이 제 몸 상태만 걱정하는 것도 불쾌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눈치를 보게 하셨죠. 우리 상철이가 워낙 다정다감하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서 그렇지. 원래는 어딜 가나 주목받는 앤데 내가 오늘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너는 이제 임신한 지 중반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주인공 놀이 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임신했다고 티내고 다니지 않고 좀 옷도 넉넉한 걸로 입어야지. 임신한 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제가 주인공 놀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출산일 얘기하느라고 그런 건데.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일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임신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 다녔던 병원 소개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머님 서운하셨어요? 뭐 조금 서운은 하지. 솔직히 임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민망해서 그렇지 뭐. 벌써 임신한 지 꽤 지났는데도 다들 네 눈치만 보고 있잖니. 이제는 그냥 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뱃속에 애 하나만 있는 것뿐인데도 다들 네 눈치만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볼까 싶기도 하고. 시모는 저를 마치 남편의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임신해 있는 것조차 제가 유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셨죠.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움직이는 것도 둔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행동조차도 제가 연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배가 나와서 잘 수그리지 못해 있으니 남편이 신발을 제 앞으로 꺼내 주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남편을 못 시켜 먹어 안달이라고 했어요. 예, 너는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신발 시중까지 들게 해서야 되겠어? 나는 좀 그렇다. 요즘은 임신했다고 해서 혼자서 이것저것 못하는 건 아니더구먼. 너는 좀 유난이다. 우리 아들이 널 워낙 잘 챙기기도 하지만 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남편으로서 눈치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 네? 어머님,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신발 찾으려고 수그리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저 스스로도 잘 알아서 해요. 근데 신발을 왜 이렇게 구석에 밀어두셨어요? 저 아까 여기 밖에 뒀는데 어머님께서 저기 안쪽으로 그냥 밀어두셔가지고. 어머머,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다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편하자고 떡하니 현관문에 네 신발 중앙에 두면 오며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것도 너 임신 유세하는 거야. 그것 좀 수그린다고 해서 애가 떨어진다니? 그냥 네가 네 몸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남의 아들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난 우리 아들 아주 귀하게 키웠어.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제 몸을 걱정하는 것도 너무나 꼴보기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임신을 원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임신을 해서 사람들이 절 걱정해주니 남편에게 향했던 관심을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오랜만에 갔던 날 시모가 웬일로 새벽 어시장에 가서 꽃게찜을 사왔다며 말을 하셔서 웬일로 챙겨주는가 싶었죠. 시엠이 정성 봐서 남기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시모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신우가 그 꽃게찜을 모조리 꺼내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우는 꽃게찜을 먹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눈과 입이 갑자기 퉁퉁 붓더니만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갑자기 갑각류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병원에서는 아마 음식도 상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해줬던 반찬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를 썼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걸 네가 왜 먹니? 네 새언니 줄 걸 네가 그걸 왜 꺼내서 먹어? 그렇게 욕심내서 먹으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잖아. 없던 알레르기가 왜 생기겠어? 욕심을 부리니까 생기는 거지. 이건 하늘이 노한 거야. 하늘이 노해. 에휴, 어떻게 남기는 거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울 생각을 하니? 미련하게. 아니, 엄마는 이걸 어디서 사온 거야?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못 들었어? 음식이 상하기도 했다잖아. 이걸 임신한 새언니한테 먹이려고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사왔길래 이렇게 탈이 나냐고. 아, 내가 안 먹었었으면 어쩔 뻔했어? 새언니 임신해서 약도 제대로 못 쓸 텐데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한 상황 내가 피하게 해준 거잖아. 이게 정말? 뭘 잘한 거 있다고 큰 소리야? 무슨 상할 걸 사오긴 상한 걸 사와. 새벽 어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거 쪄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구만. 내가 무슨 상한 걸 사온다고 그러니? 그걸 한 번에 다 미련하게 먹으니까 그런 거야. 누가 그 많은 걸 한 번에 다 먹어? 세상에, 에휴. 엄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신선한 꽃게를 사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분명 아침에 엄마 장보고 올 때는 꽃게찜이 없었는데 엄마가 사온 그 꽃게, 그거 집에서 찐 거지? 엄마 또 오빠한테 좋은 거 먹이겠다고 시장 내내 돌아다닌 거 아니야? 꽃게 언제 샀는데? 그거 사고 그러고 나서도 내내 가지고 돌아다녔어? 아, 그러니까 걔가 상해 있지.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알고 봤더니 시모는 떠리로 신선도가 떨어진 게를 산 거였어요. 거기다가 찐 꽃게를 산 것이 아니라 꽃게를 사고서는 남편에게 해 먹이겠다며
시장을 반나절 내내 보다가 개가 상했던 거였죠. 그 꽃게를 버리기는 아까워 집에서 쪄서 절 위해서 사온 거라며 말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는 크게 분노를 했죠. 그동안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시댁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모가 꽃게찜을 사오겠다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오랜만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상한 꽃게로 찜을 쪘다는 걸 알고서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모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제가 착한 아들을 꼬드겼다고 생각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감히 천륜을 끊어?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 우리 아들한테 빨리 얘기해서 엄마 전화 받으라고 좀 해. 어떻게 중간에서 여우같이 아들을 그렇게 조종을 해? 어머님,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남편이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절 챙겨주시진 않으시더라도 남편이랑 차별은 하지 않으셨어야죠. 오죽하면 남편이 너무하다면서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제가 조종한 거 아니에요. 이 여우 같은 게? 네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착한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우리 아들은 절대 엄마 외면할 애가 아닌데 네가 옆에서 조종한 게 아니면 왜 저렇게 하는 건데? 고작 꽃게찜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한다고? 네가 옆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너 만나고서 애가 갑자기 엄마도 안 찾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작 꽃게찜이요? 어머님, 신우가 안 먹었으면 그거 그대로 제가 먹었을 거고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이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거기다가 어머님, 그거 말고도 친척들한테는 제가 일방적으로 시댁 안 온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남편이 다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이 연락을 끊은 이후 친척들에게 저 때문에 그런 거라며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지만 시댁 친척들은 모두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간 차별을 받았던 신우도 시모의 이런 행각에 집을 나왔고 시부께서도 도저히 같이 못 사시겠다면서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남편 또한 과도한 시모의 애정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막말을 쏟으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오곤 하셨죠. 다른 사람들 전화를 빌려서까지 메시지를 보내오시자 결국 전 전화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도가 지나친 태도에 남편은 완전히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듣고 보니 신우도 시모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자기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게 차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차별로 인해서 신우는 상처가 컸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도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이후로 신우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사건으로 시모가 자신에게 했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어요. 살면서 엄마의 관심이 과도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자식을 차별한다는 게 차별을 당한 자식도
그렇지 않은 자식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벌써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시모께서 한번 아이를 보고 싶다며 종종 찾아오시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여드리진 않고 있어요. 남편도 앞으로 절대 보여드릴 일 없다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댁 집에서 말이 하도 많이 나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처음 시모와 마찰이 생겼던 건 시댁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모와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집 문제 때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제가 듣던 거와 다른 말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면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생각할 당시 시모가 처음에는 집을 구할 때 부족한 자금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의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았어요.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는 예상 밖의 말을 꺼내셨죠. 네가 먼저 결혼하는데 집살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 너희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니? 나중에 형 결혼하게 되면 그때 돼서 빌려준 돈 다시 줄 거냐? 형은 결혼 안 한다면서요. 지금도 백수 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엄마한테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 형은 그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데 저는 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좋은 자식인 거예요. 어떻게 매번 항상 형만 챙기시는 건데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도 일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너희 형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너희 형이 전부 다 신경 써줄 테고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엄마는 꼭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 형이 그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희 먼저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집안에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너한테 양보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대출을 받던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 큰아들 준비 다 끝나가니?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소고기집 괜찮은데 알아놨으니까 서둘러 나가자. 엄마, 저는 나갈 준비 끝났어요. 대화는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나랑 엄마 이제 나갈 건데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대화 끝났다며. 그럼 이제 그만 나가봐. 형이 오늘 아침부터 굶어서 엄청 허기지니까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후딱 나가봐라. 재수씨,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쳐다보는 게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요. 아,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원래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시모와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린 뒤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은 애초부터 시모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며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뵌 적도 없었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모와 아주버님께서 도와주신 건 조금도 없으시면서 축의금 문제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가 데려오신 지인과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지인분들의 축의금이 많지 않냐며 축의금을 몽땅 챙겨가시는 바람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셔서 좋게 시작한 결혼식이 두 분 때문에 전부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전화를 일절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 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축의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축의금함을 뒤지면서까지 전부 털어가시고 신랑 측 식비 계산도 안 하시고 사라지셔서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걸로 전부 다 충당해야만 했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셨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보통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신랑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실 법한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입 싹 닦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으로 식장 비용 다 계산해 주시고 조금 남은 것까지 전부 다 저희 주셨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안부 전화도 일절하지 않았었는데 시모는 연락도 없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별로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는지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화부터 내시면서 인연 끊으려고 작정했냐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셨죠. 저희 부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만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지인들 돈을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꿀꺽하려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 치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건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 식비는 그래도 내셔야죠. 엄마랑 형 지인분들만 있었어요? 저희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엄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 거 알아요? 제가 그때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고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버릇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나랑 같이 좀 가자고 했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주버님 결혼식 때 제가 지인분들 초대했는데 저를 보고 온 분들의 축의금이 있으니 몽땅 가져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을 뒤지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제가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랑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연락 한 통 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직까지 엄마랑 형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제가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죠. 시모와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으실 만한 상황도 아닌데
되려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전화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속 편히 잘 살아왔었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살아간 지 5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보상이 뒤따르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받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자 쓸데없이 이상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며 웬만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시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고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려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저희 부부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웬만하면 식장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소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던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하셨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셨던 내용에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던 게 아니라 딱 용건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남편은 시모에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다는 건 저희를 빼고 상견례까지 이미 다 진행했다는 건데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쉬워서 연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모가 답답하셨는지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잠깐 회사에 들려달라는 말에 저 또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듣고 싶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하니 시모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는지 남편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여 서둘러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저를 밀어버린 여자는 넘어진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문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째려보고 있던 여자가 말을 붙여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 엄마가 여기 카페가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아, 저기 계시네. 서둘러 들어가자. 오빠, 아니, 저 여자가 입구를 막고 서 있길래 내가 살짝 툭 쳤는데 넘어지는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빨리 움직여야지. 앞에서 막고 있길래 밀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넘어지면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 있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오빠는 이해가 돼?
아니, 재수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분명 종수만 불렀다고 했었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러게 왜 임신한 몸으로 나오셨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말했던 시동생 아내 되시는 분이야? 그럼 나한테는 동서인 건가? 잘 됐네.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았었는데 이참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를 밀쳤던 성격 고약한 여자는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지나쳐 시모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면서 난처한 얼굴로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개념 없는 여자가 빨리 오라는 말에 저를 보며 내밀었던 손을 걷어들인 뒤 저를 밀친 여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돌린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달려와 부축해 주었고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인 여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종수 너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도 형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네가 형을 위해서 사회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제 마음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회를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형 친구분들께 부탁드리지 왜 동생인 저보고 하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데 엄마랑 형은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앞전의 일들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 어디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까 저분이 뒤에서 나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계속 배가 뭉치네. 그리고 허리까지 삐끗한 것 같아 계속 시큰거려. 아니. 그게 사람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 살짝 밀치고 들어가려 했던 건데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저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입구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가 먼저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뒤에서 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둘 다 잘못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형은 저런 여자랑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사람 함부로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형 인생도 말아먹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래도 동생이라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엄마, 나 결혼식 때 저놈이 참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형이 만만하지? 너희 형수가 잘못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어쩜 너희들은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니? 종수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알았다. 5년 동안 등지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이래서 내가 큰 아들만 믿고 사는 거야. 너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 결혼할 때 냉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지. 너희 큰형은 이번에 집 살 때 3억 지원해줬다. 원래 한 집에서 같이 살까 했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서 어느 정도 시간 좀 보내고 손주까지 낳아야 되니까 엄마가 가진 재산 전부 털어줬거든.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설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34평 아파트가 6억이나 해요? 그런데 그 절반인 3억의 잔금을 저희 보고 납부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내 아들과 대화 중이니까 좀 빠지거라. 종수 너 그동안 키워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이 정도는 엄마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돈 좀 꽤 모았을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너희 형 입주하는데 잔금 치러주도록 해라. 오늘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다 살지. 입준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송금하거라. 시모는 아주버님 결혼식 비용이며 집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탈탈 털어준 상태였어요. 아파트도 이름 있는 아파트라 가격 또한 상당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봐 준 거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꼴에 욕심은 많아가지고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시모집 근처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아파트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던 게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상황에 맞게 평수를 늘려가야 되는 건데 눈은 높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버린 거였고 막상 잔금을 넣었는데 3억이 모자라 그걸 채우기 위해 저희 남편을 불렀다는 게 기가 막혔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3억 잔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와 평생 인연을 끊어내려고 결정을 했는지 시모를 밀친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저희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다시는 시댁집안과 얼굴 안 보면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주버님이 입주하게 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자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아 어찌어찌 3억을 채워 입주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은 저희 부부는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오열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건데요? 당장 나가세요.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하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안 그럼 우리 큰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가 쓰러지는 걸 꼭 봐야만 되겠니? 사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들놈이 글쎄, 이번에 힘들게 입주하게 된 집을 저 몰래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며느리와 제가 준 3억으로 큰 돈을 만져보겠다며 경마장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경마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새며느리가 알려줬더라고요.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 재미를 느꼈는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어버린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당장 나오세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요. 그 집안 엄마 혼자 세워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엄마랑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남편 차에 올라탔고 저희가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소주를 들고 벌컥벌컥 마시자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술병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여자는 어디 갔냐며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서류 한 장을 던져 주었어요. 저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손바닥으로 아주버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자 술에 취해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새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네가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새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아유,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돈도 다 탕진했고 저와 함께 살면 앞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다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빚만 잔뜩 있는 신용불량자에 일도 안 하는 백수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가게 놔둔 거야? 너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잖아. 걔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새며느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이혼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돈 벌어 빚 갚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저 같은 놈을 어디서 받아준다고요.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같이 지내면 되는 거죠. 엄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도 웃음이 나와요? 술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왜 이렇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당신 흥분하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차에 가 있어. 금방 나갈게.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면서 허황된 꿈만 쫓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랬지.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고. 형이 가지고 놀기 딱 좋으니까 이용해 먹은 거잖아. 어느 누가 형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대충 가지고 놀고 단물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 더 이상 나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혼 통보한 거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있는 거야?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은 3억 탕진한 거 다시 엄마한테 드리고 빚까지 전부 청산했을 때 형으로 인정할 거야. 그 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세상 떠나면 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엄마 등에 붙어서 빨대만 꽂았지. 제대로 장남 역할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형은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전부 확인했고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시모는 술에 취해 허우적대는 아주버님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집안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뒤 떠나버렸죠. 그 여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때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입니다. 시모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가 일하실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아주버님은 일당직 일도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놔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도와줘봤자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희는 손을 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일절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금전적으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 싶어요. 끊어내려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 하는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3일 전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납득하기도 싫지만 안사돈의 행동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지 않길래 사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임신하고 주말에 시댁에 들렸었는데 그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지 꽤 큰 상처로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안사돈이 제 딸의 임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지겹다는 말을 했다네요. 김서방, 그 말이 사실이야? 어떻게 내 딸이 임신했는데 지겹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손자 보는 게 싫으셨다는 거야? 아무래도 제 위로 형이 2명이나 있다 보니 형수님들이 먼저 손자 손녀를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딸을 앞에 두고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주영아, 너 안사돈한테 거슬리는 행동 같은 거 한 적 있니?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는 게 나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구나. 상견례 때도 그렇고 결혼식 할 때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사람이 180도 돌변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잘 생각해봐라. 조금이라도 안사돈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 눈밖에 난 행동을 한 적 절대 없어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고 임신하기 전에 주말에 몇 번 시댁에 들려 식사한 게 전부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변하신 거라니까요. 이 사람도 옆에서 다 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손자 보는 게 지겹다고 했을 때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평소에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주영이 인사시키러 갔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반응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일은 저도 솔직히 서운하네요. 안사돈의 말에 저도 상처를 받을 정도인데 정작 임신한 제 딸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만간 안사돈과 따로 만나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저희 집과 사돈댁의 거리는 걸어서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라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쩔 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 서로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데 안사돈은 무슨 생각으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사위가 말했던 말들이 맴돌아 더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사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 따로 뵙자고 연락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안사돈과 약속 장소에서 만났고 결혼식 이후 처음 얼굴 보는 거라 서로는 어색한 인사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문제가 되는 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사돈댁에서 같이 식사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때 왜 제 딸에게 상처를 주셨나요? 손주를 보셨으면 좋아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빈말이라도 기분 좋게 축하한다는 말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주 보는 게 지겹다면서 임신한 걸 안 좋게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죠? 제가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듣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숨기는 성격이 아니라 그것도 최대한 돌려서 얘기해 준 건데 그걸로 상처받았다고 사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해 드리죠. 새아가 위로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요.
그것도 석박사 출신에 지금은 둘 다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석박사 출신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월 유전자를 받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손주들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새아가는 뭘 내세울 수 있나요? 그냥 일반 회사원에서 손님들 커피나 타주는 비서직 아닌가요? 돈도 코뿔 정도로만 벌어오면서 애는 왜 싸지르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 막내 아들은 그래도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러니 둘이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임신은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닌가요? 결혼했으니 자식 보겠다는 핑계로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남은 인생 2다리 뻗으며 편하게 살겠다는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속이 어떻겠어요? 그 꼴 안 보려면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손주를 돌봐주게 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테고 그럼 저는 5월 유전자도 아닌 손주를 돌봐줘야 한다는 건데 내가 즐겁게 손주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겹다고 한 건데 도대체 뭐가 서운하다는 거죠? 그럼 애초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걸 허락해주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서로 안 좋은 꼴은 안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왕 결혼시켰으면 그래도 최소한 서로 상처는 주고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대놓고 제 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만큼 사돈의 두 며느리들처럼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고작 이런 말씀 하시려고 바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저는 분명 얘기해 드렸듯이 좋게 봐줄 수 없으니 모든 건 사돈댁이 감당하셔야 될 문제세요. 할 말 끝나셨으면 일어나겠습니다. 안사돈의 말에 화가 끌어올랐지만 제 딸을 위해 꾹 눌러 참았고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말을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사이한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사돈은 되려 제 딸에게 상처를 주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꽉 채웠다는 거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결국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없었고 밖으로 먼저 나간 저를 뒤따라 나온 사돈은 뒤에서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사돈에게 가까이 다가가 분노하는 눈빛으로 사돈을 노려보게 되었네요. 사돈 또한 귀에 눌리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째려보면서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저는 봐주는 거 없어요. 시집살이는 똑같이 시킬 거고 주말마다 불러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새아가에게 시킬 겁니다. 제 아들을 키운 보상을 그렇게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능력도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명품 가방 하나 선물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발로 뛰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누가 능력이 없는 집안이래요? 사돈이 저희 집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전부 다 알고 계시나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죠. 그걸 잘 모르시나 본데 쥐뿔도 없는 집안과 부유한 집안과는 애초부터 태가 달라요. 부자는 부자를 알아본다는 말 모르세요?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알아봤고 며느리 모습 보면서 집안의 재산이 얼마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던데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배려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명품 가방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제 아들과 갈라서기에는 이미 임신을 해버려서 어렵잖아요. 그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인데 희생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잖아요. 오늘 사돈과 단둘이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대화할 때 무조건 싸우려 든다는 거예요. 이래서 양반 집안, 천민 집안 하는 건가 봐요. 못 배운 사람일수록 입이 거칠거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관여하시면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하는 짓도 일이 똑같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사돈은 자기 할 말만 끝낸 뒤 곧장 택시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제일 최악인 사람이었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사돈댁과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돈은 그런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돈과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했고 남편은 제가 한 말을 듣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지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날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집안과 엮일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 찾아가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던 도중 갑자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안사돈이 애들 신혼집에 찾아간 것 같다며 좋지 않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네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제 딸이 시모가 와서 끊어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이 끊겨 버렸네요. 딸 집이 사돈댁과 저희 집 중간에 있어서 아마 지나가다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난리쳤기 때문에 사돈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고 딸에게 시간 되면 연락 달라는 문자 한 통 남긴 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문자를 받는지 딸에게 연락이 왔고 급하게 수화기를 들어 받는 순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사돈이 제 딸에게 얘기하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대화 내용이 안 좋아지자 안사돈 몰래 저에게 전화를 걸어 들려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사돈의 입에서 안 좋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해야 되겠어? 너 때문에 지금 양가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거 알고는 있니? 모르지? 좀 전에 너희 안사돈과 만나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아? 그냥 속으로 삭히고 있으면 되는 걸. 입 밖으로 꺼내서 어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러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과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아들놈은 무조건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줬다만 그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네. 너희 안사돈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나랑 너무 안 맞더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어머님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졌다는 거 모르시나요? 저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 해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어머님이 꺼내신 말 중에 차마 그 말을 제 입으로 담고 싶지도 않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우월한 유전자가 아니라면서 키워봤자 아들이면 막노동 뛰고 딸이면 술이나 팔 텐데 뭐하러 키우냐고 그냥 지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도 이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다고요. 그만큼 저희 부부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세요? 당연히 큰 아주버님, 작은 아주버님이
석 박사 출신이고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출신의 배우자를 만났겠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람 차별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저희 얼굴 안 보고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딸과 사돈과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데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쓰레기라도 이렇게까지 안 싸더니 바닥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 인사 주고받았을 때 느꼈었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사돈이 애를 지우라는 말까지 했으면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저희 부부는 느끼게 되었네요. 그렇게 사돈과 제 딸이 안 좋은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데 사위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지 수화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위는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다고 당장 돌아가시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사돈은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는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뒤 제 딸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슬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숨만 나왔고 잘못된 결혼인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네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 부부는 곧바로 딸의 집에 찾아갔고 주차를 한 뒤에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사위와 사돈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막장으로 나가는 거지? 저 애가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임신까지 시켜서는 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만 만나라고 얘기했을 때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엄마는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찾아오셔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주영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생각을 해봐라. 당연히 비교되지 않겠어?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첫째랑 둘째와 어떻게 비교를 하니? 너도 좋은 여자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 그깟 임신이 대수야? 이제 그만하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랑 만나라. 그래야 네가 앞날이 창창해지는 거야.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훨씬 좋겠어요. 결혼 허락해 주셨고 제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이제 와서 내쳐버리라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명품 선물이나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애초부터 없던 존재로 생각하시고요.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찾아오신다면 그땐 지금처럼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부모가 바로 잡아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 또한 어머니 하나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요.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으실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제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네요. 사위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사돈은 자식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그동안 힘들게 키워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위는 제 딸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사위를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개입을 한다면 더 큰 불화를 키울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네요. 안사돈은 사위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 더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분명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딸 내외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된 딸은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반복되는 진통 때문에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손자를 오랜 시간 끝에 출산을 할 수 있었고 사돈어른이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어요. 안사돈은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연락도 없었고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제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이렇게 사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실에서 몸을 회복시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일처리를 끝내고 산후조리실을 찾았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니 안사돈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이려 했는데 제 딸의 표정이 어둡지 않고 밝아 보여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돈 오셨어요? 그렇잖아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여기서 뵙게 됐으니 마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새아가가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돈댁으로 제 딸이 들어간다뇨.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찾아오신 거죠? 또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시려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오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라 제 마음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네요. 저번에 있었던 일들은 용서하세요. 제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새아가와는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상태예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못해준 만큼 저희 집에서 몸조리도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당연히 사과를 받긴 해야 되지만 제 딸이 사돈댁에서 몸조리 한다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몸조리를 해주고 싶으시면 딸 집에 사돈께서 들어가셔서 챙겨주시는 게 서로 부담이 없을 테고 불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주영아, 벌써 사돈댁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지? 출산하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조금이라도 무리할까 봐서 그래. 이거 어머님께서 저 무사히 출산했다고 주신 선물이에요. 어머님한테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딸의 손에 들고 있던 건 작은 지갑이었어요.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에서 선물해 준 거라며 안사돈의 날카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딸은 마음을 정한 듯 보였지만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성격 쉽게 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분명 어떠한 목적으로 제 딸에게 접근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산후조리실에 찾아온 사이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한 사돈의 행동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싶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사돈의 사과를 저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었네요. 그렇게 딸은 사돈댁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잘 지내고 있는지 수차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딸은 사돈이 밝게 웃으면서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저 또한 안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사돈에게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니 저 또한 긴장을 늦추게 되었고 조금씩 전화를 거는 빈도도 줄어들게 되었네요. 그렇게 사돈댁에 들어가 몸조리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사위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워낙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녁 한 끼 먹으려고 들어왔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딸과 사위는 행복해 보였고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되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사위도 안사돈의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하고 계시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꺼내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주고받으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긴장을 많이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즐거웠던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되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딸이 제가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먹고 싶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겸사겸사 사돈과 대화도 좀 나누고 싶어 사돈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침 일찍 서둘러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사돈댁에 도착했는데 대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란 나머지 급히 몸을 숨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뭐를 좀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 군소리 말고 서둘러 움직이렴. 저희가 작년에 김장 담갔던 게 생각보다 일찍 떨어져서 그동안 사서 먹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 맛이 그립더라고요. 그게 손맛이 달라서 그래.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랑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예, 빨리빨리 움직여라. 시간 없다. 오늘 전부 다 끝내려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돼. 절인 배추 서둘러 헹궈야 물 빼는 동안 양념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런데 둘째야, 일광욕 하는 게 몸에 정말 좋은 거 맞니? 자외선 노출되면 피부 노화도 빨리 오는 거 아니야? 햇볕 쬐는 게 좋긴 하다만 불안하네. 어머님도 참. 햇볕을 쬐줘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면역력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차 한잔 즐기면서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막내 동서가 끈이 짧아서 조금만 잘해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다고 달려 들어온다니까요. 어머님한테 다 받아먹었으니 그만큼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알고 있지? 이래서 오늘 김장 200포기 끝낼 수 있겠어? 서둘러 헹궈야 동서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거 아니야. 절인 배추 그거 비싼 거 산 거니까 최대한 살살 달아서 헹궈줘야 배추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야. 김장해보긴 했지? 어머님, 저희 점심 어디서 먹을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사녀끼 내 딸한테 지금 차가운 물에 배추 헹굼을 시키고 있어? 주영아,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머, 간 떨어질 뻔했네. 뭘 그리 놀라고 그래요? 몸조리도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슬슬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쉬기만 하면 늘어져서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제가 잘해준 만큼 며느리도 저한테 보답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애한테 김장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두 며느리들은 왜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석박사 출신 연구원인 며느리들한테 굳은 일을 시키겠어요? 평생 팻만 굴려봤을 텐데 손 부르터서 안 돼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쌓여있는 절인 배추들을 전부 다 넘어뜨려 짓밟으며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안사돈과 두 며느리들은 경악을 하며 배춧값 물어내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제가 가방에서 한지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사돈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사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진 한지 봉투를 열었고 그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네요. 한지 봉투 안에는 사돈이 그동안 사돈 어른 몰래 두 며느리들과 주말만 되면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문란한 생활을 즐기며 관광버스 안에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모습들이 전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관광버스를 운영하는데 항상 운전을 할 때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사부인과 며느리들은 저희 남편인지 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관광버스에 올라탔을 때는 이미 만취 상태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런 생활들을 남편이 몇 번이나 지켜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눈웃음 치며 생활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찍히게 되었지만 사돈이 제 딸에게 잘해준다는 말에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 했었는데 이제 막 출산을 끝낸 제 딸에게 김장을 시키려는 모습에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사돈과 두 며느리는 자신들의 문란한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곤 경악을 하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사부인과 두 며느리들이 함께 등산을 다닌다고 하니 남편들은 안심하고 그냥 보내준 것 같았어요.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다며 저와 제 딸만 입단속하면 아무 일 없을 테고 두 번 다시 이런 생활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사돈과 두 며느리가 제 딸에게 대했던 행동들을 볼 때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고 매일같이 전화 오고 찾아와선 용서를 구하고 있네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스럽다며 제발 덮어달라고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은 고결한 척은 다 하더니 속은 썩어 빠진 사람들이었네요. 여러분들께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는 상태이고 이걸 전부 밝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이걸 무기 삼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게 최선일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도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